저는 한 번도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멍청하게 버텨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텼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들도. 재미없어 읽기 싫은 책도, 드라마도, 싫었던 직장도, 안 맞는 관계도, 심지어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도 그냥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아닌 것들은 도리어 빨리 포기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중 더 어려운 건 뭘까요? A.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B.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 A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건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사실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꾸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걸 멈추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50년 가까이 몰랐습니다. 꽤 오래 잘못 살았죠. 그리고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포기하고 그만두는 법은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멘토한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지겹도록 들어봤는데 포기해라. 지금 그만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그런 말 들었으면 그때는 싫었을지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포기하라고 하지? 라면서. 오늘 소개할 책은 애니 듀크의 Quit입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Thinking in Bets의 그 애니 듀크예요. 포커 챔피언 출신의 심리학 박사. 포커판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언제 배팅을 계속하고 언제 접어야 하는지를 실전으로 익혀온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재미있는데요. 앤젤라 덕워스의 Grit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끈기의 힘에 대한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렸죠. 애니 듀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좋은 책이다. 근데 반대편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스의 동전 반대편. 물론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버티고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그 판단을 좀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을 꺾고 챔피언 자리를 되찾은 레전드 다들 아시죠? 근데 알리의 나중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리는 원래 1979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아마 완벽한 커리어였을 거예요. 근데 1980년에 복귀를 선언해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복싱은 하면 안 된다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알리의 오랜 조치의 파체코는 1977년에 캠프를 떠나면서 알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편지는 무시됐습니다. 알리의 복귀 전 신체 검사 결과는 이제 어땠냐면은 손가락을 코에 제대로 가져다지 못했고 한쪽 발로 뛰는 것도 버거웠고 말할 때 근육 조율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담당 의사 소견은 복싱을 금지할 특정 소견 없음. 이 신체 검사 결과는 경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경기 허가를 그래도 받아서 레리 홈즈와 싸웠고 10라운드의 경기는 중단됐어요. 도저히 이제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알리의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나중에 파체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경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체포됐어야 한다. 이건 범죄였다. 알리는 그런데도 그 후에도 한 번 더 싸웠어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또 졌습니다. 그제서야 은퇴. 그리고 1984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 선언 3년 만이었어요. 애초에 멈추라는 신호는 충분했어요. 의사도 주변 사람들도 다 경고했습니다. 이건 알리를 비난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대한 복서조차 멈추는 게 이렇게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대가가 또 너무 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호가 와도 그냥 못 본 척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전 그냥 복싱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왜 이렇게 포기를 못할까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리사 펠드먼 베럿의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측하는 기관이라는 얘기. 저도 그 책 읽으면서 내가 뇌를 컨트롤하는 건지 뇌가 나를 컨트롤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책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애니 듀크는 이걸 인지 편향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던 두 가지 타입의 인지 편향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매몰 비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밴드의 야외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당일 날씨가 엄청 춥고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상황 A. 친구가 티켓을 공짜로 줬어요. 그럼 아마 대부분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패스할게, 이렇게 되겠죠. 상황 B. 내가 95달러를 주고 표를 직접 예매했어요. 똑같이 날씨가 안 좋습니다. 아마 그러면 어떻게든 공연에 가게 될 겁니다. 이미 산 티켓이 아까워서. 근데 그 95달러는 공연에 가든 안 가든 돌아오진 않아요. 오늘 밤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추운 날씨에 비 맞으면서 공연을 볼 것인가? 아니면 따뜻하게 집에 있을 것인가? 95달러는 그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해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 상관없는 그 돈을 끌어들여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손절을 못하는 것도, 안 맞는 관계를 질질 끄는 것도 다 같은 이유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애니 듀크 본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이렇게까지 연구한 사람이 뭔가를 그만뒀을 때 수십 년간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프리코노믹스라고 아시죠? 괴짜 경제학. 그거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진행자가 애니 듀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를 연구하는 당신조차 이 죄책감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가 포기에 씌운 낙인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전문가도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는 결정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결정과 관련된 과거의 일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과거를 지우고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인지 편향은 몰입 상승 효과입니다. 실패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더 집착해요. 망해가는 사업에 계속 돈을 붓거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계속 군대를 보내거나 이미 많이 쏟아부을수록 멈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만두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뭐가 되지? 생각해보면 제가 뭐 재미도 없는 드라마, 재미도 없는 영화를 끝까지 본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회까지 봤는데 어떻게 끊어? 이제 와서 끊으면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매몰 비용의 어떤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재미도 없는데. 근데 좀 말하고 나니까 더 억울하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 머릿속에 제일 직접적으로 꽂혔던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신규 사업 개발 일을 하고 있어서 특히 그랬는데요. 구글의 혁신 자회사 X, 그 이제 X의 CEO 에릭 탈러가 쓰는 원숭이와 받침대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횃불을 저글링할 수 있다면 꽤 돈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성공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원숭이 훈련. 두 번째, 받침대 제작. 둘 중에 어려운 건 당연히 원숭이 훈련이에요. 받침대는 뭐 막말로 그냥 가구점에서 사도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숭이 훈련 대신 받침대부터 막 만들기 시작해요. 받침대를 만들고 있으면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거고, 받침대 만드는 데 쓴 시간과 비용이 또 매몰 비용이 돼서 나중에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창업하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고민해야 될 때 사무실 없고 명함 파는 것만 신경 쓰는 격이랄까요? 핵심은 가장 불확실하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거든요. 직장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핵심 로직은, 그러니까 원숭이는 해결이 안 됐는데 보고서 폰트 맞추고 PPT 템플릿 예쁜 거 찾는데, 그러니까 받침대 만드는데 하루를 다 쓰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 그 핵심 로직이 안 되면 보고서는 쓰레기통으로 갈 텐데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알았어. 근데 그만둬야 할 타이밍은 그럼 어떻게 알지? 프리코노믹스의 스티븐 레빗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그만둬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50대 50이라고 느낀 사람들에게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2달, 6달 후에 이제 행복도를 측정해 봤더니 그만둔 쪽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대 50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 현실은 이미 그만두는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느껴진다면 이건 뭐 고민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50대 50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몇 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차라리 동전이라도 던질걸. 저는 한 번도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멍청하게 버텨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버텼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들도, 재미없어 읽기 싫은 책도, 드라마도, 싫었던 직장도, 안 맞는 관계도, 심지어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도 그냥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아닌 것들은 도리어 빨리 포기를 해야 성공을 합니다. 애니 듀크는 이렇게 말해요. 포기란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나야 하고 알 수 없는 미래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버티는 것만이 근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만두는 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그 용기를 너무 늦게 낸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다음 챕터는 지금 읽고 있는 이 페이지를 덮을 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브루스의 북살롱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